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찾기입니다. 강의는 1년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저만 반가운가요? 삼가암 평생학습센터 정하영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해단식을 하셨는데요. 해단하면 슬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해단을 하셨으면 이제 대구로 가셔야 되는데 근데 뭔 교육을 또 잡아 놓으셨는지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넘기는 것만 예. 없으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해단을 하고 나면 이제 파티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해단식 할 때 정말 표정이 좋으셨는데요. 지금 다들 이제 표정이 나빠지셨어요. 그래도 이제 30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짧게 1년 전에 이제 봄이었죠. 봄에 우리 선생님들 뵈면서 학습 동아리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1년간 잘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또 해단하는 시간. 그러나 이 끝은 아니잖아요. 항상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다시 우리 선생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또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또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러 복지관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 정관 우리 이 어르신들 복지관은 정말 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뭐 상 받으셨다라고. 상 받는 날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해 동안 이렇게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이렇게 잘 지내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와야 시작이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요 다양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고민의 출발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올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요 세 가지예요. 항상 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습 동아리를 잘 하시려면은 이 세 가지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학습이에요. 근데 학습은 공부하고 다른 거죠. 선생님들 여기서 배우시는 거 즐거우신가요? 네, 이게 학습이에요. 근데 학창 시절 배우시는 거 즐거우셨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건 공부였어요. 그렇죠. 공부는 너무 힘들게 하신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정말 불쌍해요. 저희 애가 이제 그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자랐는데요. 그 시골이에요. 늘 5살 때까지 그 논두렁 밭두렁 뛰어다니던 아이가 어린이집을 간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원복을 탁 입고 가방을 딱 메고 사진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 가방을 평생 짊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그 녀석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초등학생이 벌써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힘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이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학습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지금 다양한 교육이 열리면서 배우러 오시고 이게 다 학습이거든요. 이게 즐거우셔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일단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도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배웠던 것을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은 그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을 하자. 이 실천이 바로 학습 동아리예요. 그래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선생님도 공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실천하시는 거죠. 지금 1층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복지관에서 기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연말에는 우리 지금 공연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공간에서 여기 또 오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버스킹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공간에서도 공연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배운 것을 그냥 썩히지 말고 예전에는 뭐 배워서 남주나 이랬는데 지금은 배워서 남주자는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었을 때 나에게도 행복이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뭐 큰 무대 오늘같이 이런 무대에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로비에서도 작은 우리들만의 콘서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라면 여기 동아리 회장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연말에 우리 한번 지금 공연팀들만 한번 모여서 하루 딱 날 잡아서 한 2시간 정도 여기서 우리끼리 한번 공연하고 놀아봅시다. 그럼 회원들만 오셔도 로비가 막 복장복장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하신다라면 복지관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가라도 준비해드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달라 하면 안 주시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뭐 달라 안 하셔도 알아서 다 이제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런 실천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 잘 하시려면요 친하셔야 돼요. 친목.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랑 친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제가 어느 회장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아마 와 하고 소리 지르신 우리 어머니 계시잖아요. 아 난타. 역시 이게 흥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친하지 않으면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친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그 감사장을 받으시고 상을 받으실 때 박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성까지 질러주시고 이런 친함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이 상당히 풍성해지는 삶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습과 실천, 친목 이 세 가지는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연세에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운다라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젊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목은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친구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그렇죠. 보약 같은 친구. 예. 댁에 계시는 분보다 친구가 더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우리 스님들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스님들께서 이 동아리 활동을 즐겁게 잘 해주시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우리 나의 친구들이 많아지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 복지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국가가 이걸 해줘야 돼요. 복지관에서 왜 이런 활동을 하시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복지관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복지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교육이 있어요. 지금 1층에 제가 딱 들어오니까 그거 붙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수강 되신 선생님들 성함들 쫙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교육이 왜 열리고 있느냐? 그 출발은요. 이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요. 이렇게 제31조 제1항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교육 이러면은 학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헌법에 모든 학생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모든 국민이요. 모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은 우리나라가 학교 교육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성인이 되신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많지가 않아요. 그걸 다시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조항이 헌법 제31조 제5항이에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헌법 아래에 가면은 교육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육기본법 아래에 가면은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교육법이랑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법, 그 다음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법, 그리고 평생교육법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법 위에 교육기본법, 그 위에 헌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법에는요, 이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 조항 하나로 인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다 평생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 수많은 교육들은 다 평생교육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은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헌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교육기본법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학습권. 여기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을 하고, 여기에서도 모든 국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평생에 걸쳐 학습을 하고, 이걸 줄이면 바로 평생학습이 됩니다. 근데 평생을 걸쳐 학습을 하는데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싫은 건 안 받아도 돼요.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는 싫어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힘들게 공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싫은 건 교육은 안 받아도 돼요. 내 적성이 안 맞으면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건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좋아서 하시는 것을 복지관에서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죠. 왜? 복지관은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 기관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그 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복지관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분이 요청하면은 개설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혹은 우리 이웃들 중에서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제안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끔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별, 그리고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지위, 신체적인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어느 누구도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교육을 받는 데서 내가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그 계층들이 사실은 계십니다. 그 중에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셔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복지관에서는 뭐 무료 교육이든 좀 저렴한 교육이든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또 보장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집안에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교육을 못 받으러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는 드려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교육의 기회에서 자꾸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분들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만들었어요. 사회복지에서는 바우처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데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러면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신청하면은 국가가 교육을 서비스하는 기관에서 그 35만 원의 그 학습비를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많이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연간 35만 원 교육비라고 하는 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한 돈들이 종잣돈이 되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되게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국가가 이제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헌법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배움에 있어서는 소외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책무를 계속 국가는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그 권리를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권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습권이라고 하는 게 법으로만 보장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학습권에 대한 이야기,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1985년도에 학습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혹은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라. 누가? 전 세계가 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읽고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읽고 쓸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 글을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나 다 갖춰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어르신들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야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문해 교육이라고 해서 한글 교실들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문해 교육, 예전에는 문맹 교육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문해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유네스코라고 하는 이 국제기구가 전 세계의 문맹 퇴치 운동을 예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해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맹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라든지 뭐 저기 흔히 말하는 후진국의 나라들은 여전히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요, 그런 나라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60년대 지원을 받았었어요. 이 유네스코에. 문맹 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고 그 지원받은 예산을 가지고 이 문맹 퇴치 운동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의 이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유네스코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원국입니다. 그래서 제3세계라든지 아프리카 국가에 가셔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 그 위대한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는데요. 이게 한글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과학적인 글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족 국가에 문자가 없는 부족 국가에 한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글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나 문자는요, 전 세계 어떤 말도 표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굿모닝이라고 하는 것도 한글로 표기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말도 한글로 표기가 안 되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없는 민족들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표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보내줍니다. 한글은 그들의 말도 조차도 표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급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보면은 가끔씩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국경 없는 의사회. 이제 의사들이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3세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 질병에 고통받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 세계의 의사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예요. 그 의료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 그 한 달에 10,000원만 소요하면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을 도와주는 의료 활동을 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에도 있습니다. 국경 없는 교육가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파견 나가셔가지고요. 저기 아프리카의 이제 부르키나파소 같은 이런 그 부족 마을에 가서 학교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신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걸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글을 읽고 쓰는 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문맹률, 비문해율은 상당히 낮아졌는데 안타깝게도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한글이라는 글자가 워낙 다른 나라의 말들을 잘 표기하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면 우리말로 표현을 안 하고 외국어로 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이 뉴스를 봐도 저게 무슨 뜻이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건 이제 문자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상당히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높여야 돼요. 그걸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문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해는 문자를 해석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글을 익힌다라는 게 아니라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저기 붙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상상하고 창작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걸 표출하고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내시고 하는 그런 능력들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쓸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우려고 할 때 그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것도 나의 권리고요.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나의 권리입니다. 근데 복지관에서 이 추운 날 교육을 받는데 난방이 안 돼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난방을 해결해 줘야 돼요. 왜? 그게 권리예요. 비가 오는 날 우리 선생님들 여기 나오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면 다 병 가세요. 무릎이 쑤시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오는 날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및 집단적으로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학습 동아리예요. 그래서 혼자 잘 살고 이렇게 내가 능력 키워 나가는 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우리의 역량도 키워 나가고 이걸 잘하자. 이게 학습 동아리예요. 그런데 국가는 학습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시잖아요. 혹시 학습 동아리 만드셨는데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계시나요? 뭐 고유번호증 가지고 계시나요? 없으시죠? 뭐 회칙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뭐 귀찮아서 안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학습 동아리시지만 내일 해산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습 동아리 활동하자고 만나서 하고 있다가 싸웠어요. 싸우시기도 하시죠? 뭐 고스톱 점 치시다가도 싸우시는 분들 많으세요. 보면은 싸우시잖아요. 그러면 에이 나 이거 안 할래. 그러면 그냥 해산돼요. 그렇게 생겼다 사라졌다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모임인데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드디어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법이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이 되면 개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게 이제 개정이 돼야지만 방망이 두드려야지만 확정이 되지만 일단 교육부에서 국가에다가 우리가 평생교육법을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라는 안을 보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주민 학습 조직이에요. 주민 학습 모임을 지원해야 한다.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학습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기장군이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들을 하고는 있어요. 군 차원에서.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누가 좋아지시느냐? 우리 선생님들도 좋아지시지만 우리 선생님들 활동을 보러 오시는 다른 어르신들의 마음도 좋아져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 선생님들 활동을 너무나 잘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활동을 보러 오시는 다른 어르신들도 너무 행복해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아니 그죠. 당연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다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군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관장님이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아까 보니까 막 이렇게 소개도 되고 하시잖아요. 그럼 군수님 기분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뭐 뿌듯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또 대외적으로 소개 많이 되고 이러면 우리 군수님도 아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누군가 이제 여쭤보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들은 어디서 그런 걸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정관 노인복지관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야, 그 복지관에서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만드시네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 선생님을 칭찬하시겠죠. 그리고 관장님을 칭찬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가 예전에는 이제 스님들 소시적에는 정말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겼잖아요. 그렇죠. 마을에서 늘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시는 이제 일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인데요. 늘 이렇게 농사 짓는 일만 해요. 그러면 저희도 농사를 짓고 앞집도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저희 집이 힘들면 앞집도 힘든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도와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품앗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집 모내기를 하고 내일은 우리 집 모내기를 하고 김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7남매인데요. 지금 부모님이 연세가 83, 82이시거든요. 김장을 하면은 1000포기를 하십니다. 7남매니까.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떠듬할렸어요. 그리고 객지에 나가 있는 형제들은 오지마. 이게 다 오니까 거의 뭐 김장을 하면요. 저희가 3, 4일을 해요. 그러니까 오지 마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겨우 600포기 줄였고요. 올해 드디어 300포기로 줄였어요. 반만 오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딸들은 오지 마라 했어요. 아, 딸들은 그냥 거기서 하면 되지. 왜 와가지고 음악 뺏어가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또 이 모심 아들은 이 또 경상도 그 과묵함 때문에 이게 막 챙겨줘도 에이 안 가져가 이래야 되는데 딸들은 안 챙겨줘도 알아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300포기 줄였어요. 내년에는 김장을 없앨 겁니다. 제가 6째인데 제일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김장 없애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고. 이 골병 드시는 거잖아야 뭔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서로가 도와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우리 정관도 그렇고 너무 도시화되어 가니까 같은 동네 살고 있지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만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친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또 즐거워질 수 있는 예,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움을 통해서 내가 좋아져야 된다. 그걸 이 유식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냐면요.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스님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이 활동하시면 내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여전히 나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어르신들이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 많이 쓰시잖아요. 나를 뒷방늙은이 취급하지 마. 예,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 스님들은 뒷방늙은이시가 아니시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우리 마을의 주인들이시라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 계세요. 왜냐하면 늘 마을에서 활동하시거든요. 근데 아버님들이 이제 힘드세요. 아버님들은 직장 생활한다고 마을에 계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퇴직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다 산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한 절반은 산을 책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복지관 나오신 어르신들은 그나마 우리가 마을에서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지만 여전히 마을을 못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런데 이게 뭘 만드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면 하실수록 내 이웃을 다시 돌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난타를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왠지 이걸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야, 내 친구 참 멋있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우리 같이 하고 손잡고 나오시죠. 이게 또 유식한 인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본이라면 돈을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서로 믿고 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은 어려우니까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학습 동아리 활동하시면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난타 선생님들이 우리 작게 우리가 공연은 한번 할 건데 그러면 합창단 선생님이 우리가 도와줘서 같이 할게요. 이게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합창단 선생님들이 공연할 때 우리 난타 공연 한번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가 뭐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합창단에서 노래 한번 불러줄게요. 그러면 다음에 합창단 선생님들께 컴퓨터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가 한 마을에서 정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던 그런 시절에 같이 밥을 나누던 그런 시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즐기시면서 조금 더 행복해 하시면서 그리고 특히나 연말이잖아요. 연말은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은 춥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은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고 내년에도 멋진 활동, 행복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강의해 주신 전하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층 상담실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교육 다 마쳤고요. 올 한 해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보내신 것 같아서 기쁘고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